자, 교재 85페이지에요. 22번부터 보죠. 여기에서부터 취소 문제가 나옵니다. 22번. 범주행위의 취소권자가 설명을 지금 물은 거네요. 취소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냈어요. 자, 취소권자라는 것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제한 능력자 행위 당사자인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러겠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착오자죠. 그 다음에 사기강박을 당하여 의사표시한 사람, 하자인의 의사표시한 사람,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과 이들의 승계인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포괄승계인, 특별승계인 전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죠. 다만 여기에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포함돼요. 당연히 취소권자예요. 그러나 임의대리의 경우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돼요. 별도로. 이걸 특별수권이라고 그러죠. 자, 이랬을 때만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고 있죠. 예컨대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은 피상속인이 취소권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당연히 취소권을 상속받죠. 그래서 포괄승계인은 당연히 취소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정승계인 또는 특별승계인의 경우는 이 사람은 취소권만 승계받는 것은 안 돼요. 취소권만 승계받은 이런 경우에는 특별승계인이 안 돼요. 제외돼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된 권리를 취득했을 때, 그때 이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취소권만 떼내가지고 그것을 승계받는 형태로는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그게 1번 보시면 1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어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이것은 민법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할 때 그 대리인이 될 사람이 제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하면, 이때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놨죠. 대리행위는 유효한 법령이다. 이게 확정돼 있죠. 이렇게. 따라서 이 말은 취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질문이 있죠. 2번. 하자인의 의사표시를 한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임의대리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특별수권을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았을 때 취소권이 인정되죠. 3번. 취소권만의 승계도 가능하다 했는데, 특별승계인에서는 취소권만 승계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죠. 취소권자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4번. 하자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뒤에야 취소권을 갖는다가 아니라, 이때는 추임권을 갖게 되죠. 사기강박의 상태가 벗어나야 추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취소권 행사는요, 사기당하자마자 직접 바로, 강박당하자마자 거래하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5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더라도, 자, 법정 대리인이 추인해버리면, 5번 질문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했다. 이 말은 취소권을 포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 추인을 함으로써 제한 능력자 스스로의 취소권도 소멸하고 없어집니다. 법정 대리인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함 동시에 제한 능력자 가지고 있던 취소권도 함께 소멸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다.
자, 2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5번.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하고 해놨죠. 자, 갑은 미성년자다.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의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다. 다시 병은 그 부동산을 다시 정한테 매도했네요. 자, 갑이 아직 미성년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빠짐없이 표시한 것은 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는 이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다. 그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갑 했으니까 여기는 제한 능력에 취소하겠죠? 자,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사익강박을 당했을 때, 즉 하자인 의사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이 권리입니다. 이 행위입니다. 자, 이때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자 될 수 있고, 그렇죠? 제한 능력자. 또 그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 될 수 있죠. 따라서 을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죠. 자, 두 개가 취소권자 될 수 있다. 그래서 갑 또는 을이 취소할 수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갑 또는 을이 취소권자. 자, 그러면 취소권 행사 어떻게 하냐 하면 행사하는 방법은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권은 행사하는 모습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 한 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이때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모두 허용되고, 이때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을 말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직접 상대방. 따라서 매매 계약을 직접 상대방이니까 병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여기는 병에 대해서 누가 갑 또는 저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하면 되죠. 취소한다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이렇게 하면 된다. 해야 되겠죠. 따라서 취소권자 갑 또는 을, 그 다음에 상대방은 병,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이때 정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말입니다.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추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그래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사익강박을 당한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며 추인할 수 있는 자도 같다. 저게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취소권의 포기하는 이 의사표시가 이게 바로 추인권 행사입니다. 그러면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추인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결국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여야 되고 취소권을 포기하려면 최소한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하겠죠. 취소권자가 곧 추인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질문이다.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과는 달리 추인의 소급표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 취소권의 포기에 의사표시는 이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 이 추인은 추인권 행사하면 그때 취소권이 소멸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부터 유효한 행위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에 있어서의 취소권 포기를 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요 장래적 효력이죠. 장래적 효력으로서 유효로 확정된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권 행사 이 추인은 무권 대리행위가 계약이면 계약한 당시로 소급하죠. 소급적 유효 확정이다. 이게 되죠. 이런 면에서 똑같은 추인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행위의 추인이고요. 여기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2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하는데 다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의 경우는 이 원인이 종료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추인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추인 취소권 포기인 추인하기 위한 요건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하면 취소 원인, 취소 사유 해도 좋습니다. 취소 원인이나 취소 사유가 소멸이라는 종료하는 거죠. 소멸한 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바로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한다든가 혹은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이 요건이 요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취소 원인에 종료할 필요가 없다. 자, 이 3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추인을 하기 위한 요건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자, 4번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나 이행 청구, 담보 제공 등을 한 경우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것이라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우리는 법정 추인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요. 법정 추인에 의해서 추인한 것으로 의제, 간주하는 경우에도 여기도 역시 언제부터 할 수 있냐면 반드시 취소 원인이 종료, 소멸한 후에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추인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 법정 추인 사유의 발생. 자, 후에 발생해야 돼요. 이 사유가. 이렇게. 이 추인 사유는 우리 민법상에 법에 몇 가지, 6가지가 정해졌죠. 자, 요것을 반드시 후에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다만 이 사유가 발생할 때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되죠. 의 보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추인된 것으로 의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5번 법정 추인의 경우에는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도 없죠. 이 세 가지 요소만 갖추면 돼요. 법정 추인은. 그래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갑은 을을 A로 착각하여 을에게 100만을 증여하였다. 갑은 을에게 재산을 증여했어요. 증여계약에서 자기의 100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자, 이때 자기는 A로 착각했죠. A인 줄 알고 A한테 준다고 믿고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을한테 줬더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을은 30만 원을 소비한 후, 자, 이 중에 30만 원 소비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잉여는 70만 원이 남아있겠죠. 자, 그 후에 갑이 이제 취소했습니다. 이 증여 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했습니다. 자, 여기에 A인 줄 알고 을한테 줬다라고 하면 수증자의 착오는 중요물의 착오가 되고 중요물의 착오에 대해서 갑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위민법 109조가 적용되어서 취소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적법하게 취소했다면,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갑이 을에게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당해 이 증여계약은 소급해서 무효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급부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죠. 따라서 여기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할 관계가 생긴다. 그죠?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생깁니다. 법적 관계가.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반환해 줘야 되죠. 여기는 의무가 생기고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다. 자,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소급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죠. 자, 2번. 을이 그 증여를 하자 없는 것을 믿고 소비하였다면, 그러면 을의 소비는 선의로 소비했죠. 선의의 수익자가 되어 있네요. 선의의 수익자인 을이네요. 자, 선의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 받았을 때 낭비로 소비한 나머지만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존 이익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70만 원만 지금 반환해 주면 되겠네요. 반환할 범위. 자, 3번. 을이 갑의 착오를 알았던 경우,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받았을 때 알고 받았다 하면 악의 수익자가 되겠죠. 악의 수익자 을 이래 되고, 악의 수익자는 손해 이자까지 다 붙여서 반환해 줘야 되죠. 전부 배상할 책임을 지고, 따라서 100만 원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발생한까지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한다. 맞네요. 4번. 을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자, 을이 미성년자인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로서 착오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취소하고 나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을이요, 제한능력자의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 불문하고 현존 이익 반환이 되겠죠.
자, 현존 이익 반환. 그러면 선납 불문하고 70만 원만 반환하면 되겠죠? 5번 사의 경우에 30만 원은 소비되고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미성년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제한능력자가 반환할 때 현존 이익 반환에 관한 입증,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제한능력자 측.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러죠. 을의 입장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을.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한번 볼까요? 30번.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추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추인. 우리 민법 총칙에서 추인이라는 제도, 우리 시험 범위안에서 추인이라는 제도는 세 가지 행위가 추인의 대상이 되죠. 첫 번째는 무권 대리행위에서 본인이 추인권을 가지죠. 두 번째는 무효행위에서 추인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추인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한 추인 제도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추인은 전부 다 각각 그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여기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대리 권한을 사칭한 법률행위일지라도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 본인의 추인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소급이죠. 소급한 유효행위로 확정되죠. 유효한 것으로 확정돼요. 이게 무권대리 추인이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옳다. 2번.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한 경우, 자,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 그러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럼 이것도 역시 무효인 행위죠. 이 무권리자가 자기한테 권리도 없는데 처분행위 있다.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파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처분권 있는 자의 추인이 있으면 여기에다가는 우리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중요한 판례. 여기는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 추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가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급에서 추인 효과를 이거죠. 소급적 추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아니다 했으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민법 139조 이거는 무효행위 추인이죠. 무효행위의 추인 제도입니다. 이 무효행위 추인은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신분행위를 추인하는 경우는 소급적 효력이 인정된다. 자, 여기에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분행위의 139조 이것은 재산법 영역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3번 이것은 판례의 내용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취소가 됐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소 행사. 자,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이 행위는 무효행위로 확정되어 버리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죠. 취소가 되었으니까 소급해서 무효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한다는 것은 이 추인행위는 바로 이 추인행위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이다. 이런 것이죠.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우리 민법 139조가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4번 옳은 이야기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추인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해야 하나 법정 추인에는 그렇지 않죠. 인식하지 않고 해도 되죠.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법에 요구하고 있는 요건만 갖추면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의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행위자가 의사표시로 추인한다, 나 취소금 포기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 행위할 때, 즉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 알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 우리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로 하나 풀어볼까요? 32번 문제 한번 볼까요? 32번. 다음 사례 중에 민법 145조에 있는 법정 추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을 가장 타당한 것은 했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 법정 추인이 되는 것은 어떤 요건 하에서 인정되냐 하면 요건 먼저 취소 원인이 종료 소멸된 후에 두 번째 우리 민법에 있는 145조상의 법정 사유가 발생했어요. 후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발생할 때 이의 유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추인으로 의지해버리죠. 추인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추인한 것을 간주. 따라서 취소권은 소멸되고 당연히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유효행위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법정 추인 사유가 어떤 거냐? 이 6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요.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나 또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또는 권리, 자기가 취소할 법률행위에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때에만 이렇게요. 청구한 때, 양도한 때 이때에만
법정 추인에 해당된다. 자, 이행 청구와 권리 양도의 경우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32번, 1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 갑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다. 자, 18세인 갑이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했으니까 아직 법정 추인이 안 되죠. 왜? 취소 원인이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소멸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소멸되려면 뭐죠? 성년자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적법한 추인이 아니다. 2번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자, 이행의 청구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스스로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내용인 이행하라고 이행을 청구한 때만 됩니다. 그때만.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했을 때는 안 되죠. 상대방이 했을 때는 안 된다. 3번.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병은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매매 계약이므로 이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자, 이건 뭐예요? 중도금 수령하는데 이의 유보가 존재하죠. 나는 이 계약은 너가 나를 강박했으니까 나는 이 거래 계약을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이 행위가 바로 이의 유보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법정 추인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될 수 없습니다. 4번.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그 사실을 알면서, 자,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정. 그럼 뭐예요? 안 때, 이때가 바로 사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기에서 벗어났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취소 원인이 소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동산 위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자, 매수인 정이 자기가 취득한 소유권은 사기당한 것을 알았으니까 뭐예요? 취소하면 되잖아요. 취소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취득한 소유권을 돌려주면 되죠. 그런데 그 취득한 소유권 위에다가 제3자 다른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전세권. 이러면 뭐예요? 자기 소유권 행사하는 거죠. 이 소유권의 내용 일부를 전세권자,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자한테 이렇게 줬다 그죠? 예. 사용 수익권을 넘겨줬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이 행위가 바로 권리 일부를, 취득한 권리를 돌려줘야 되는데 취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 일부를 양도한 것이죠. 권리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에요. 그럼 정이라는 사람은 사기당한 사람이니까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돌려줘야 할 재산을, 그 소유권을 자기가 권리 양도한 경우죠. 취소권자가 권리 일부를 양도한 때, 여기에 해당되니까 뭐예요? 법정 추인이 됐죠. 사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다. 5번. 위 사에서 정은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자,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뭐예요?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4번에서는 취소권 행사를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번에서는 여기에 취소할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그건 소유권에 관계돼야 되는데 여기는 손해배상이니까 별개의 행위죠. 따라서 이것은 법정 추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법정 추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요 두 가지를 한번 꼭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취소권자가 바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행위일 때만 법정 추인이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5번을 한번 볼까요? 35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서에 해당하는 것은 네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을을 기망했네요. 이렇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기망.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은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했다면 민법 110조에서 사기로 하는 의사표시니까 취소권을 가지겠죠. 취소권자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에 대한 법정 추인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법정 추인의 요건을 꼭 생각해 봐야 되죠. 추인 사유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소멸한 후 우리 민법에 정해진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하고 이 발생할 때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되죠. 보류가 없다. 이래 되면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보통 이게 법정 추인 사유는 6가지를 암기해야 되죠. 6개.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 강제 집행, 6가지죠. 이러한 6가지 행위를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법정 추인이 인정되어서 취소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보죠. 1번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자, 이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죠. 이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반드시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이래야 되죠. 취소권자가 이렇게 되죠. 그래야 추인인데 상대방이 했으니까 추인이 아니다. 1번.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대금 채권이니까 이 대금 채권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관계되는 채권 아니죠. 맞네요. 그런데 이때 취소할 권리를 양도한 경우 여기야 되는데, 권리를 양도한 때 여기야 되는데, 권리 누가 행사했어요? 여기는 상대방, 취소권의 상대방이 권리 양도했네요. 이것도 권리 양도한 사람이 취소권자일 때 된다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한 것이기 때문에 추인이 안 된다. 법정 추인이 아니다.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한 경우, 이행 제공. 이행하는 것이죠. 이행 제공하는 경우. 자, 이행을 제공한 것은 아직 이행하기 전이죠. 이행. 그러면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내놓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거는. 따라서 이행 전 사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정 추인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자 을은 이 기망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요거죠. 취소 원인에서 소멸하게 된 것이죠. 을에게서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자, 요 을의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다. 지급 이건 뭐예요? 이행하는 것이죠. 이때 취소권자가 알면서 했죠. 뭐 했어? 즉 사기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즉 사기에서 벗어났죠. 난 후에 이런 상태였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1호 이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때는 을이 가지고 있는 취소권은 소멸됐습니다. 이게 바로 법정 추인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옳은 질문이에요. 5번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 그러면 5번의 경우는 을이 취소권을 행사를 전제로 했죠. 전제로 하여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묵시적 취소권 행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정 추인에 즉 취소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해야 되죠. 5번은 그래서 법정 추인이 아니다. 자, 36번 취소권은 법령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기간 중에 어느 것이라도 먼저 만료가 되면 취소권은 소멸돼 버립니다. 이때 이 3년,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직권 조사한다.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취소에 관한 제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취소. 자, 다음 시간에는 조건과 기한, 즉 법령의 부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